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만은 후반부에 외국인 매수 강하게 들어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고요. 외국인들이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 대형주 쪽에 힘을 조금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코스피 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코스닥 쪽은 대형주들이 위주로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에 관련한 종목군들 낙폭이 좀 커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이오까지 같이 밀리게 되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습니다. 종목별 변동성 구간이 심화되고 있는 구간인데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 대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심만 잘 잡고 가면 별 문제 없죠. 오늘 계좌 상황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요. 상승과 하락 포인트를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까지 크게 뭐 이렇게 부담을 갖는다든지 그럴 만한 어떤 시장 상황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쉽거나 답답한 부분도 좀 있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은 또 지나가면 괜찮은 거니까 잘 여유 가지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내용 먼저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면 2727포인트 아래쪽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가죠. 자, 바닥 지점이 좀 늦게 잡혔습니다. 자, 아침에는 바닥이 전혀 잡히지 않았었죠. 그리고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는데 2시경부터 들어오면서 2시 거의 끝나갈 때쯤에 바닥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됐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포인트는 2730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여기 아래쪽 아침에 제시했었던 2723포인트 27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식의 느낌을 좀 줬죠. 자, 분위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리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CPI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쪽에 대한 어떤 압박감보다는 상승 쪽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클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만 잡아놓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상승세로 전환이 돼줘야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쏟아진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장 초반에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다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상승 반등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조금 더 우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라면은 코스닥 쪽 종목군들이 대부분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코스피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189억 순매수, 기관이 170억 순매수입니다. 매수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아침에 치고 올라가다가 툭 떨궜죠. 그 다음에 2시 넘어서서 거의 3시쯤 되면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동시효과에서 탁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금융투자가 열심히 가다가 조금 떨궈준 모습을 받아먹은 것도 있었고요. 후반부에 들어오는 이 연기금의 매도, 이 부분들을 외국인이 같이 소화해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무엇으로 집중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일괄적이죠. 꾸준하게 매도가 나왔고 매수로 전환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감은 일단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들이 이제 매도를 계속 확장해준 모습이어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어떻게든 해봤지만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선물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이쪽으로 넘어갔죠. 순매수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다른 모습이었죠. 아침에는 이 선물적 순매수였다가 밑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죠. 그러면서 현물 시장 쪽으로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아침에는 그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이런 거였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조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짚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요. 이 변화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대 하락인데 요거는 괜찮아요. 일단은 아래쪽 지지선 때 잘 지켜서 꼬리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더라도 후반부의 지지점, 그 다음에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 확인되잖아요. 추가 상승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점권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대 상승하면서 오늘 고가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더 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동차 역시도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부 다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은행주들 역시 네, KB금융이 신고가 만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잘 가는데, 자, 떨어진 것들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SDI는 조금 그래도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LG화학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네이버가 2%대 하락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더 많이 밀렸었고요. 근데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하고 2차전지 쪽이 떨어지는 거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면은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은행 이런 것들 더 확실하게 많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플러스 나왔으면 오늘 시장은 플러스로 많이 넘어갔겠죠. 근데 요 구간을 좀 맞추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그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눌려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내렸었잖아요.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그 형태.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매수로 조금 네, 회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네, 반도체 쪽 많이 올라가는 모습 좀 있었고요. 한국전력은 좀 떨어진 모습이지만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조선주 이런 쪽 움직임들 좋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른 쪽으로 변동성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업종별 변동성, 종목별 변동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엠 3%대 하락입니다. 21만원이고, 이거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에코프로 10만원 깨지고 나서 지금 95,000원까지 신저가 만들어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거는, 네, 10만원 이탈하게 되면 이제 계속 빠진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전부터 계속 하락하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좀 당분간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HLB나 알테오젠 모양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시총 상위거든요. 여기까지가 시총 상위고 나머지는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컸고요. 엔캠도 오늘은 반등이 제대로 안 나왔죠. 그러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리노공업도 역시 마찬가지 1%대 보합. 이러다 보니까 하락 포인트들이 큰 종목군들이 잡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 쪽에서는 펄어비스 혼자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 뒤로 넘어가면 JYP 엔터가 더 내려가지고 13%대 6만원도 지금 이탈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부담스럽죠. 여기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주가가 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점까지 다 밀린 거죠. 올라간 거 다 반납하는 모습이라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SM이라든지 이런 것들, CJ ENM, 엔터주들 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뒤로 넘어가도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대부분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흐름들, 즉 닥과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등락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381개 상승이고요. 485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하락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89개 종목 상승, 1043개 하락입니다. 아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상승률 보시면 GNC 에너지, 그 다음에 KBI 메타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시총이 작은 종목들입니다. 자, 브리지텍, 대한전선, 전상 관련주도 여전히 강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기술 오랜만에 강세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HD랩스, 현대리바트, 삼화제약 등등등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가 오늘 14%대 상승 유지하면서 만원에서 마무리됐는데 더 올라가면 좋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임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매도했었던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려서 음봉 전환됐어요. 이게 주가 떨어지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올라가게 되면 상관없는데 내려가게 되면 그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포인트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UIL 같은 경우는 14%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침에 팔았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24개. 아침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상승폭도 조금 줄었을 것 같아요. 자, 2.13 늘었네요. 아침엔 1.9였는데 2.13이면 그래도 괜찮네요. 네, 이 정도 됐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하이닉스가 여기 속해 있네요. 286위. 네, 시장 전체 종목 중에서 286위. 근데 2%밖에 안 올랐는데 286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볼만하다 이런 얘기죠. 네. 자, 하락률 볼게요. 원택이 22% 하락 그대로 마무리됐고요. DNC 미디어, 그다음에 JYP 엔터 등등등 되어 있어요. 광명저기도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요. 네, 아까 19%까지 밀렸었는데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따져보면은 여기 하락 포인트는 2.8%. 이것도 좀 늘어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한 1% 정도까지도 계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대형주 쪽 준비하셨다면 오늘은 이 하락에서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많이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도 몇 가지를 좀 추려봤다라면 오늘 계좌 상황은 오히려 플러스 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를 하셔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부담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2시 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2시 30분 자료. 자, 여기 보면 KB금융, 대한전선, 하이닉스 매수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죠. 기관 쪽 매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순매도에 하이닉스, 현대차 순매수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확정으로 볼게요.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하이닉스 순매수 그대로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는 1,300억. 아까 2시보다 더 늘어났죠. 왜냐면 이제 금융투자가 가세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이런 쪽 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매도가 지금 이 1,300억이 나와 있으면 사실 주가가 더 많이 밀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면 개인들이 받아준 물량이 좀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JYP엔터가 가장 많았고요. 한국전력, 그 다음에 이렇게 현대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 하이버 등등등으로 골고루 매도가 좀 있었고요. 하이닉스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이 기관도 아까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는 여기 들어있지 않네요. 네. 하이닉스 쪽을 이제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현대차, 자동차 쪽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삼성중공업, HLB, 한국조선해양, 이 조선주 쪽 움직임들도 같이 좀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만 보면은요, 뭐 시장 자체가 크게 내려야 되는 어떤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대한 지지선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2차전지 계속 떨어지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급이 이동이 계속 코스피 쪽으로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약하게나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쪽의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가의 변동이나 수급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당장 큰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종목 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시거나 너무 서두르시거나 이런 모습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무방 있죠.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녁 9시 우리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네,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분석해야 되는지, 앞으로 또 우리가 대응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녁 방송에서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